경로잔치가 한창일 때 재벌 2세 박도현이 불레의 손목 반지를 발견합니다. 저건 우리 집안의 증표다. 당신 대체 누구야? 회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불레에게 집중됩니다. 김 회장 부인이 나타나 충격적 고백을 합니다. 저 반지는 내 잃어버린 딸에게 끼워주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의 반지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평생 국밥만 끓이며 살아온 한 할머니, 경로잔치에서 그녀의 손가락 반지가 빛나는 순간 모두가 숨죽이며 바라본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잠시만요.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작은 골목,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는 국밥집 앞에서 홍불레가 앞치마를 두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5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레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릅니다. 물을 썰고 팔을 다듬는 모습이 마치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의식처럼 자연스럽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불레의 하루는 언제나 같습니다. 먼저 커다란 솥에 물을 끓이고 하얀 사고를 넣어 우려냅니다.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동안 불레는 각종 반찬을 준비합니다. 김치를 썰고 콩나물을 삶고 깍두기를 새로 담그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정성스럽고 꼼꼼합니다. 어서 오세요. 국밥 한 그릇 말아드릴게요. 불레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웃음 뒤로 깊은 외로움이 스며 있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때로는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섭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는 듯한 작업복 차림의 중년 남성입니다. 불레는 능숙하게 국밥 한 그릇을 끓는 물에 말아내어 놓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밥 그릇을 받아든 손님이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역시 이 집 국밥이 최고야. 사장님,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불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습니다. 이런 작은 칭찬 하나에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국밥집을 운영한 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찌들어 집을 나간 후 혼자서 이 작은 가게를 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많이 헤맸습니다. 국물 맛을 맞추는 것부터 장사하는 요령까지 모든 것을 혼자 익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큰 아들이 어머니를 도우려고 방과 후마다 가게에 와서 설거지를 해주고 손님들에게 물을 갖다 주곤 했습니다. 20살이 되어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의 가게 운영비를 보태주기도 했습니다. 불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마저 25의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불레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병원에서 차가워진 아들의 손을 잡고 하루 종일 울었던 기억, 장례식장에서 혼자 모든 절차를 치러야 했던 막막함, 아들 없는 집으로 돌아와 느꼈던 적막감까지. 그 이후로 불레는 더욱 혼자가 되었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음 한구석이 메말라버린 것 같았고 누군가와 다시 가정을 꾸릴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떠난 후 불레는 설거지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왼쪽 손목의 반지를 만지작거립니다. 낡고 색이 바랜 은반지 하나. 언제부터 끼고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반지만큼은 절대 빼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지는 이 작은 장신구가
불레에게는 유일한 위로이자 정체를 알 수 없는 소중한 유산 같은 것입니다. 반지 표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흐릿해졌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는 글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불레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혹시 자신의 본명이나 출생에 관한 단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양복 차림으로 들어와 급하게 국밥을 먹고 나갑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천천히 국밥을 드시며 불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들어와 신기해하며 국밥을 맛보기도 합니다. 사장님, 이 국밥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런 맛을 내세요? 젊은 여행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묻습니다. 불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것 없어요. 그냥 정성껏 끓이는 것뿐이죠. 사골을 우려내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간을 맞출 때도 조심스럽게 하고요. 불레는 각자의 취향에 맞춰 국밥을 내어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어떤 손님은 국물을 진하게 좋아하고 어떤 손님은 담백하게 좋아합니다. 고기를 많이 넣어달라는 손님도 있고 야채를 더 달라는 손님도 있습니다. 불레는 이 모든 요구사항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단골 손님들이 올 때마다 미리 맞춰서 내어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대화와 웃음 속에서도 불레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손님들과의 대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입니다. 진정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지자 불레는 잠시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쉽니다.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반지를 다시 한번 만지작거립니다. 이 반지가 어디서 왔을까? 누가 자신에게 끼워주었을까? 희미한 기억 속에서 따뜻한 손길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가끔 꿈에서 어떤 여인이 나타나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고 나면 그 여인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그리움만 남을 뿐입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불레는 가게 정리를 시작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을 위해 재료를 준비하는 일상적인 마무리입니다. 솥을 깨끗이 씻고 반찬통들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깨끗이 닦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면 불레는 가게 불을 끄고 문을 잠급니다. 집으로 가는 길 불레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몇 개 보입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는 함께 이 길을 걸으며 내일 계획도 세우고 소소한 이야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는 이 길이 때로는 너무 길고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한 불레는 반지를 바라보며 잠자리에 듭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외로운 소박하지만 쓸쓸한 하루들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마을회관 앞에 걸린 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제23회 송파동 경로잔치라고 쓰인 빨간 글씨가 눈에 띕니다. 불레는 평소보다 일찍 국밥집 문을 닫고 마을회관으로 향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불레의 작은 보람 중 하나입니다. 마을회관 안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LED 조명이 천장을 밝히고 무대 위에는 색색의 풍선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긴 테이블 위에는 푸짐한 뷔페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윤기 나는 불고기, 색깔 고운 잡채, 바삭한 전류들, 갖가지 나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불레 씨, 오늘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동네 부녀회장인 박순자가 불레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불레는 수줍게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하고 불레는 음식을 나르며 정성스럽게 모십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신가요? 불레는 지팡이를 짚고 온 할머니를 부축하며 자리로 안내합니다. 할머니는 불레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이런 순간들이 불레에게는 큰 위안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외로운 마음을 달래줍니다. 무대에서는 색소폰 연주가 시작되고 어르신들은 박수를 치며 즐거워합니다. 잔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회관 입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섭니다. 박도연입니다.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 2세이자 큰 건설회사 사장입니다. 매년 경로잔치 후원금을 크게 내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도연이 들어서자 회관 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사람들은 일어나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고 어르신들도 고개를 숙여 절을 합니다. 도연 사장님 바쁘신 중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녀 회장이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인사합니다. 도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관 안을 둘러봅니다. 어르신들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다 문득 음식을 나르고 있는 불레의 모습이 도연의 눈에 들어옵니다. 불레가 뜨거운 국그릇을 옮기면서 소매를 걷어올리는 순간 도연의 시선이 불레의 손목에 고정됩니다. 거기에는 낡은 은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습니다. 도연의 눈이 순간 크게 떠집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반지의 모양과 새겨진 문양이 묘하게 눈에 익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갑니다. 도연은 불레에게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반지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가장자리의 작은 글씨들, 중앙의 특이한 문양까지 모든 것이 낯익습니다. 저기요. 도연이 불레를 부릅니다. 불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자신을 부르다니 당황스럽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불레의 목소리가 약간 떨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반지 어디서 난 거죠? 도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려 있습니다. 불레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며 당황합니다. 이건 말씀이신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끼고 있던 건데요. 어릴 때부터요? 누가 주신 겁니까? 도연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불레는 점점 더 당황스럽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일이라서요. 불레의 대답을 들은 도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뭔가 확신하는 듯한 표정으로 불레를 뚫어져라 바라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저건 우리 집안의 증표다. 회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봅니다. 무대 위 연주도 멈춥니다. 어르신들도 놀란 표정으로 지켜봅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도연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불레는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 반지는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국밥집 아줌마가 재벌가와 무슨 상관이야? 혹시 훔친 거 아냐? 속삭임들이 불레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불레는 당황한 채로 반지를 감싸줍니다. 이건 제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우리 집안 물건을 끼고 있을 리 없어. 바로 그때 회관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며 누군가를 맞이합니다. 70대의 우아한 여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운 한복 차림의 김 회장 부인, 도연의 어머니입니다. 김 회장 부인은 불레에게 다가갑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김 회장 부인은 불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시선이 불레의 손목으로 향합니다. 반지를 본 순간 김 회장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며 놀라는 모습입니다. 저 반지는 김 회장 부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회관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저 반지는 내 잃어버린 딸에게 끼워주었던 것이다. 회관이 순식간에 술렁입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불레와 김 회장 부인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불레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 놀란 목소리로 묻습니다. 50년 전 집안 싸움으로 내 딸을 납치당했지. 그때 그 아이에게 끼워준 반지가 바로 저것이야. 김 회장 부인의 고백에 회관 안이 더욱 술렁입니다. 불레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반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칩니다. 그럼 저 여자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는 뜻이야. 김 회장 부인의 말에 회관 앞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즐거운 경로잔치는 순식간에 충격과 혼란의 도가니로 변해버렸습니다. 회관 안이 순식간에 법정처럼 변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레와 김 회장 부인을 둘러싸고 서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지켜봅니다. 어르신들은 의자에서 일어나 목을 빼고 바라보고 젊은 봉사자들은 휴대폰을 꺼내들어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무대 위 공연은 완전히 중단되었고 모든 관심이 이 한 곳에 집중됩니다. 불레는 온몸이 떨리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관심과 의욕의 시선들이 부담스럽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이런 소란의 중심에 서게 되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김 회장 부인은 불레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섭니다. 눈물을 흘리며 불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5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을 기억해내려 애쓰는 모습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레의 얼굴을 만지려 하지만 불레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정말 닮았어. 눈매가 똑같아. 어릴 때 은희와 정말 똑같아. 김 회장 부인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불레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계속 뒤로 물러섭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 딸이라면 목 뒤쪽에 작은 점이 있을 텐데. 그리고 왼쪽 어깨에도 작은 흉터가. 김 회장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불레는 자신도 모르게 목 뒤를 만져봅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작은 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던 점인데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말 있네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 중 하나가 놀란 목소리로 말합니다. 불레는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그때 도연이 앞으로 나섭니다. 얼굴이 붉어진 채로 분노를 참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고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이 여자, 우리 집안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어머니, 속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더욱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도연의 거친 반응에 놀란 표정들을 짓습니다. 그래, 맞아. 국밥집 아줌마가 갑자기 재벌 딸이라니 말이 안 돼. 혹시 돈을 노리고 꾸며낸 일 아닐까? 반지도 어디서 주워온 걸지도 몰라. 요즘 이런 사기 많다던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집니다. 불레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불레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처음의 호기심에서 점점 의심과 불신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상속을 노리고 쇼하는 거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도연이 더욱 큰 소리로 외칩니다.
김 회장 부인은 아들의 말에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불레의 손목에 있는 반지를 보면 확신이 듭니다. 도연아, 그 반지는 분명히 우리 집안 것이야. 내가 직접 은희에게 끼워줬던 거라고. 이 세상에 똑같은 반지가 두 개 있을 리 없어. 김 회장 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짓습니다. 은희요? 그게 누구세요? 불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김 회장 부인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내 딸의 이름이야. 김은희. 그때 겨우 5살이었지. 어머니라고 부르던 그 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들려. 김 회장 부인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과 슬픔이 담겨 있습니다. 불레는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김은희라는 이름이 왠지 낯설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50년 전 그날, 집안 어른들이 재산 분할 문제로 싸우고 있을 때였어. 갑자기 낯선 남자들이 나타나서 은희를 데려갔지. 내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소용없었어. 김 회장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어봅니다.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이 여자는 사기꾼이라고요. 도연이 계속해서 반박합니다. 얼굴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습니다. 불레는 도연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으며 움츠러듭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도 이 반지가 어떻게 제게 온 것인지도. 불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의심과 불신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제안합니다. 김 회장 부인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DNA 검사를 해보면 확실해질 거야. 과학이 증명해 줄 거야.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여자가 우리 집안 사람일 리 없다고요.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불레는 점점 더 당황스럽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 같습니다. 평생 조용히 국밥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재벌가에 잃어버린 딸이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레를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대부분은 의심스러운 표정입니다. 국밥집 아줌마가 하루아침에 재벌 딸이 된다고? 드라마도 이렇게 안 써. 반지 하나로 어떻게 증명해? 요즘 가짜로 만드는 것도 얼마나 정교한데. 돈 냄새 맡고 몰려든 거 아닐까? 이런 일이 요즘 많다던데. 그래도 반지가 너무 똑같은데. 우연일까? 이런 말들이 불레의 귓가에 들려옵니다. 불레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러 왔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 회장 부인은 불레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합니다. 은희야, 정말 내가 내 딸이구나.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매일 밤 꿈에서 너를 찾았어. 하지만 불레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때 도연이 불레에게 성큼 다가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만 거짓말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올 자격 없어. 도연의 거친 말에 회가 나니 더욱 술렁입니다. 불레는 모욕감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릅니다.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말 모르겠다고요. 모른다고? 그럼 그 반지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끼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불레와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더욱 흥미진진하게 수군거립니다. 김 회장 부인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립니다. 그만해. 도연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은희가 무서워하잖아.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머니, 이 여자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명예가 실추될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고요.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불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도연의 모욕적인 말들, 김 회장 부인의 기대에 찬 눈빛까지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고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불례가 돌아서려는 순간 김 회장 부인이 불례의 팔을 꽉 잡습니다. 가지마, 은희야, 엄마와 함께 가자. 집으로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하지만 불례는 고개를 저으며 김 회장 부인의 손을 뿌리칩니다. 저는 홍불례예요. 은희가 아니라고요. 제발 저를 놔주세요. 불례의 외침에 회관안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불례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저는 그냥 국밥집을 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불례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회관을 뛰쳐나갑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웅성거리며 불례를 바라봅니다. 김 회장 부인은 불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도연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합니다. 역시 가짜였어. 진짜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도망가지 않았을 거야. 불례가 회관을 뛰쳐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동네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경로잔치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은 순식간에 온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곧 언론의 관심까지 끌게 되었습니다. 국밥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든 방송사 취재진들, 녹음기를 들고 다니는 신문 기자들,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 찬 동네. 사람들까지 국밥집 주변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재벌가 숨겨진 딸, 국밥집 아줌마로 살아왔다. 50년 만에 밝혀진 충격적 진실. 김 회장 부인, 눈물로 딸 찾기 나서. 신문과 인터넷 기사 제목들이 자극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불례의 사진도 누군가 몰래 찍어서 기사에 실렸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불례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불례는 국밥집 문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블라인드도 모두 내려서 밖이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김에는 계속해서 취재진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호기심 어린 사람들이 가게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불례 씨, 잠깐만 나와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정말 김 회장님 따님이신가요? 반지는 언제부터 끼고 계셨나요? 기자들이 문 밖에서 소리쳤지만 불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에서 떨리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소 단골이던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호기심 때문에 왔다가 취재진들을 보고 돌아가기도 했고 어떤 손님들은 아예 불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여자한테 국밥 얻어먹은 내가 바보였지 뭐. 돈 맛보려고 쇼하는 거 아냐?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던데. 진짜 재벌 딸이면 왜 국밥집 같은 데서 일했겠어? 말이 안 돼.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하고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점점 의심의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불례가 돈을 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김 회장 부인은 매일같이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가게 앞에 서서 불례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씩 기다리기도 했지만 불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희야, 나와서 엄마랑 이야기하자. 무서워하지 마. 김 회장 부인이 문 밖에서 애절한 목소리로 불렀지만 불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가끔 어머니와 함께 왔지만 그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저 여자는 가짜예요. 우리 집안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요. 도연아, 그렇게 말하지 마. 분명히 내 딸이야.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착각하시는 거예요. DNA 검사라도 해봐야죠. 모자 사이의 갈등도 깊어져 갔습니다. 김 회장 부인은 불례가 자신의 딸이라고 확신했지만 도연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불례는 가게 안에서 혼자 앉아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반지 하나 때문에 자신의 평범했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반지를 빼려고 해봤지만 이상하게도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가 된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불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김은이라는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는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밤이 되면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신을 안고 우는 꿈, 낯선 남자들이 자신을 데려가는 꿈, 큰 집에서 혼자 울고 있는 꿈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꿈에서 깨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불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음식도 떨어져 갔고 계속 숨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조금 열어봤습니다. 불례 씨, 나오셨네요.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들이 불례의 얼굴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정말 김 회장님 따님이신가요? 언제부터 자신의 정체를 알고 계셨나요? 재산 상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불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관심, 너무 많은 질문들이 불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불례가 겨우 한마디 하자 기자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럼 DNA 검사는 받으실 건가요? 김 회장 부인을 만날 의향은 있으신가요? 국밥집은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불례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기자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불례는 조용해진 틈을 타서 뒷문으로 나와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 사람 TV에 나온 그 사람 아냐? 국밥집 아줌마 맞네. 진짜 재벌 딸일까? 돈 냄새 맡고 온 건 아닐까?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불례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불례는 급하게 필요한 것만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불례는 반지를 빼내려고 또다시 시도해봤습니다. 비누를 발라보기도 하고 오일을 발라보기도 했지만 반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가락과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제발 빠져줘. 불례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와 씨름했습니다. 이 반지만 없다면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불례는 또다시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더 생생했습니다. 김 회장 부인과 똑같이 생긴 젊은 여인이 자신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꿈이었습니다. 은희야, 이 반지를 잘 간직해. 엄마가 너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꿈속에서 여인이 말했습니다. 불례는 꿈에서 깨어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식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되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까지 번져갔습니다. 온라인 댓글들은 불례에게 더욱 가혹했습니다. 또 돈 노리고 나타난 가짜 상속연애.
국밥집 아줌마가 하루아침에 재벌 딸 드라마 보는 줄. 반지 하나로 재벌 되려는 꼴 보기 싫다. 김 회장님이 불쌍해. 이런 사기꾼한테 속아서. 요즘 이런 사기가 유행인가? 정말 뻔뻔하네. 악성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불레는 휴대폰으로 인터넷 기사들을 보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니 더욱 절망스러웠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은 적이 없던 불레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국밥집에 오던 단골 손님들도 완전히 발길을 끊었습니다. 20년 넘게 매일 와서 국밥을 먹던 할아버지도, 점심때마다 찾아오던 직장인들도, 가끔 가족과 함께 오던 주부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끔 호기심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구경하고 사진만 찍고 돌아갔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야? 사진 찍자. 진짜 재벌 딸이 여기서 일했다고? 신기하네. 근데 정말일까? 좀 의심스러운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불레를 구경거리 취급하는 것이 더욱 마음 아팠습니다. 불레는 가게 문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자한테 국밥 얻어먹은 내가 바보였지 뭐. 돈 맛보려고 쇼하는 거지 뭐. 그런 여자 믿으면 안 돼. 진짜 재벌 딸이면 왜 지금까지 국밥집에서 일했겠어? 말이 안 되지. 처음부터 수상했어. 너무 조용하고 말이 없더라니까. 동네 사람들의 비난도 점점 거세졌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불레를 사기꾼 취급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불레를 보면 고개를 돌리거나 피해갔습니다. 불레가 지나가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밥집 앞에 항의하러 온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기꾼 나와. 재벌가 우롱하지 마.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여자. 김 회장님한테 사과해. 우리 동네 망신시키지 마. 10여 명의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국밥집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대부분은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인터넷을 보고 온 외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평소 불레를 아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불레는 가게 안에서 떨며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외침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렸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사람들을 해산시켰지만 이런 일이 며칠 더 반복되었습니다. 불레는 완전히 마을의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슈퍼에 가려고 해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몰래 나가서 필요한 것들을 사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회장 부인은 여전히 매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비서를 대동하고 와서 불레에게 DNA 검사를 받자고 설득했습니다. 은희야, 나와서 엄마랑 이야기하자. DNA 검사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엄마는 내가 내 딸이라는 걸 알고 있어. 제발 문 좀 열어줘. 엄마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김 회장 부인의 애절한 부르짖음이 계속되었지만 불레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레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도현도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아예 사람들을 대동하고 와서 불레를 압박했습니다. 이 여자, 우리 집안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당장 나와서 사과해.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는 거지. 상속을 노리고 쇼하는 거야.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이라면 증명해봐. 이런 가짜 때문에 우리 가문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어. 도연의 비난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 소리치기도 했고, 때로는 문을 두드리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블레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기자들의 카메라, 도연의 위협적인 말들까지 모든 것이 무서웠습니다. 이틀 뒤 블레에게 더 큰 충격이 닥쳤습니다. 국밥집 건물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블레 씨, 죄송하지만 임대 계약을 해지해야겠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임대료도 밀린 적 없고 문제 일으킨 적도 없는데요. 이런 소동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불편해해요. 그리고 건물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기자들이 매일 와서 취재하니까 다른 가게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건물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블레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국밥집을 잃게 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주세요. 더 이상은 어려워요. 미안해요, 정말. 건물주님, 제발요. 이곳이 제 전부예요. 다른 곳에 갈 데도 없고,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세입자들이 나가겠다고 해서. 죄송해요. 건물주가 돌아간 후 블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반지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게도 손님들도 평범한 일상도 그리고 이제는 보금자리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블레는 다시 한번 반지를 빼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더 절실하게 시도했습니다. 손가락이 빨갛게 부을 때까지 잡아당겼지만 반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누를 발라보고 오일을 발라보고 심지어 얼음으로 손가락을 차갑게 만들어서도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빠져줘. 이 모든 게 반지 때문이야. 이 반지만 없으면. 블레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와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반지는 마치 자신의 손가락과 하나가 된 것처럼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끼는 것 같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블레는 극도의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가게는 잃게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언론은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동네의 가장 미움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 정말 김은희일까? 아니면 그냥 홍블레일까? 블레는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 같기도 하고 알던 사람 같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블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DNA 검사를 받든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든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블레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동에서 벗어나려면 이곳을 떠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 계속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짐을 싸려고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곳, 죽은 아들과의 추억이 담긴 이곳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 슬펐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던 테이블 함께 밥을 먹던 식탁, 아들이 아플 때 간병하던 침대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 블레는 아들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줬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아마 엄마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줬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기자들인가 싶어 무시하려 했는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블레 씨, 저는 김 신부입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블레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 신부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열어보니
70대로 보이는 온화한 표정의 노신부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나요? 블레 씨. 김 신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블레는 신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니까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김 신부의 목소리에는 급함이나 호기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연민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블레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블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 신부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오랫동안 문을 닫고 있던 가게는 을씨년스러웠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저는 블레 씨가 걱정되어서 왔어요. 김 신부는 블레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블레는 신부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조금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신문에서 봤어요. 네.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블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던 블레에게는 신부의 존재가 큰 위로였습니다. 블레 씨 아니, 정확히는 은희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김 신부의 말에 블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은희라는 이름을 부르는 신부의 목소리가 왠지 익숙했습니다. 신부님이 저를 아시나요? 네, 알고 있어요. 사실 오랫동안 당신을 찾고 있었거든요. 김 신부는 가방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오래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을 보시겠어요? 김 신부가 서류를 블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세례 등록부였고 다른 하나는 입양 관련 서류였습니다. 블레는 서류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의 과거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여기 보세요. 김 신부는 세례 등록부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김은희라는 이름과 함께 어린 아이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란에는 김 회장과 김 회장 부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인가요? 블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정말로 김은희였다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김 회장님의 따님이에요. 김 신부의 확신에 찬 대답에 블레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의심만 했던 일이 실제로 사실이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홍블레가 아니라 김은희인가요? 홍블레는 나중에 양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당신의 본명은 김은희입니다. 김 신부는 다른 서류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입양 서류에는 김은희가 홍씨 성의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50년 전 당신이 5살 때였어요. 집안 재산 분쟁 때문에 김 회장님 가족이 위험에 처했고 당신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야 했거든요. 김 신부가 과거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블레는 신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저도 젊은 신부였어요. 김 회장님이 저에게 은희를 맡기시면서 부탁하셨죠. 좋은 가정을 찾아서 키워달라고, 그리고 나중에 찾을 수 있도록 표시를 남겨달라고. 표시요? 바로 그 반지예요. 김 회장 부인이 은희에게 끼워주신 가문의 반지. 김 신부는 블레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블레는 자신의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반지가 빠지지 않는 거였군요. 그 반지는 특별해요. 김 가문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거든요. 함부로 빼지도 끼지도 못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김 신부의 설명을 듣고 블레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반지가 빠지지 않았는지, 왜 김 회장 부인이 그렇게 확신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태까지 기억 못했던 건 어릴 때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으신 거예요. 납치당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기억을 차단한 거죠. 김 신부의 말을 들으며 불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의 혼란과 고통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홍 씨 부부는 자식이 없어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죠. 저도 가끔 확인하러 갔는데 정말 잘 키우셨어요. 불레는 양부모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양아버지, 정성스럽게 밥을 해주셨던 양어머니의 모습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그분들은 언제 돌아가셨나요? 당신이 20살 즈음이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 후로 당신은 혼자 살게 되었고, 김 신부의 말을 들으며 불레는 자신의 인생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혼자였는지, 왜 가족에 대한 기억이 없었는지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서야 나타나셨어요? 김 회장님께서는 저를 찾지 않으셨나요? 계속 찾으셨어요. 하지만 양부모님이 당신의 안전을 위해 이름을 바꾸고 이사를 다니셨거든요. 저도 연락이 끊어졌고요. 김 신부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레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최근에야 신문 기사를 보고 당신이 누구인지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반지를 보는 순간 알았죠. 그럼 정말로 김 회장 부인이 제 어머니인가요? 네, 맞아요.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김 신부의 대답에 불레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찾고 있는 가족이 있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상속 문제 때문이겠죠. 당신이 나타나면 재산 분배가 달라질 테니까요. 김 신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불레는 그제서야 도연의 적대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에겐 알 권리가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 말이에요. 김 신부는 불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불레는 신부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받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가 계신 건가요? 불레는 어머니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내뱉었습니다. 평생 혼자였던 불레에게는 낯선 단어였습니다. 네, 당신을 그리워하며 평생을 사신 어머니가 계세요. 김 신부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진 후 불레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당당히 맞서야 했습니다. 김 신부와 함께 김 회장 저택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김 회장 저택은 불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넓은 정원과 웅장한 건물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불레는 이런 곳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가 여기서 살았나요? 네, 5살까지 이곳이 당신의 집이었어요. 김 신부의 말을 들으며 불레는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넓은 마당에서 뛰어놀던 기억, 큰 계단을 오르내리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김 회장 부인이 달려나왔습니다. 불레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은희야, 정말 내가 돌아왔구나. 김 회장 부인은 불레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불레는 아직 어색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50년간 떨어져 살았던 모녀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지만 서로에게는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세요? 그럼 내 딸이지. 내가 낳은 소중한 딸이야. 김 회장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불레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때 거실로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김신부와 불레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가짜라니까요. 도연아, 김신부님이 모든 증거를 가져오셨어. 은희가 정말 내 딸이야. 김 회장 부인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증거라고요? 종이 몇 장이 무슨 증거예요? 요즘 가짜 서류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데요. 도연은 김신부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불레는 도연의 적대적인 태도에 위축되었습니다. 도연 씨, 이 서류들은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것들이에요. 김신부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도연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신부님이 그들과 짜고 치는 건 아니죠?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아, 어떻게 신부님한테 그런 말을 해? 김 회장 부인이 아들을 꾸짖었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가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어요. 도연의 말에 불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재산 따위 관심 없어요. 평생 조용히 살았는데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았다고요. 불레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연은 불레의 당당한 태도에 놀랐습니다. 그럼 DNA 검사를 받아보세요. 당신이 정말 우리 집안 사람인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요. 좋아요. 받겠어요. 불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김 회장 부인은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보기에 분명히 내 딸이야. 어머니, DNA 검사를 받아야 확실해져요. 그래야 모든 의혹이 풀릴 거예요. 불레가 김 회장 부인을 설득했습니다. 김 회장 부인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 회장 부인, 불레, 도연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언론도 몰려와서 이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검사 과정은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닦아서 샘플을 채취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모든 것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회의실에는 김 회장 부인, 불레, 도현, 그리고 변호사들이 모였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사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불레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김은희 씨와 김 회장 부인의 유전자 일치율은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99.9%입니다. 모녀 관계가 확실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김 회장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불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불레가 정말 자신의 누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은희야, 정말 내 딸이었구나. 김 회장 부인이 불레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불레도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50년 만에 찾은 모녀의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50년간 남처럼 살았는데. 도연아, 은희는 내 누나야. 예의를 갖춰라. 김 회장 부인이 아들을 타일렸지만 도연의 적개심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누나라고요? 국밥집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갑자기 누나가 된다고요? 도연의 말에 불레는 상처받았습니다. 비록 친남 동생이지만 그의 거부감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저는 여전히 홍불레예요. 김은희로 살고 싶지도 않고요. 불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로 혈연 관계는 증명되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했습니다. 은희야, 이제 집으로 와서 살자. 내 방도 그대로 있어. 김 회장 부인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불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하지만 저는 제 삶이 있어요. 갑자기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어요. 불레의 대답에 김 회장 부인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도현이 갑자기 불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상속을 잃게 생겼어. 도연이 불레를 밀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불레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현아, 정신 차려. 김 회장 부인이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불레는 이 모든 상황이 싫었습니다. 가족을 찾았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기까지는 아직 멀어 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서서히 식어갔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레에게는 더 큰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김 회장 부인은 매일같이 불레를 찾아와서 함께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불레의 초라한 원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불레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은희야, 제발 집으로 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어머니,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50년간 홍불레로 살았는데 갑자기 바뀔 수는 없어요. 불레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감정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중에 불레는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국밥집을 다시 열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지만 김 회장 부인이 나서서 건물을 매입해 주었습니다. 불레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이건 빚이에요. 언젠가 갚을게요. 무슨 소리야, 내 딸이 하는 일인데. 엄마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김 회장 부인은 기뻐하며 불레의 손을 잡았습니다. 불레도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국밥집을 다시 연 첫날, 불레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과연 손님들이 올까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픈 시간이 되자마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국밥 정말 먹고 싶었어요. 다른 곳은 맛이 없더라고요. 진짜 재벌 딸이셨어도 여전히 국밥집 하시는군요. 대단해요. 손님들의 반응은 불레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비난보다는 응원과 격려의 말이 더 많았습니다. 불레는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맛있는 국밥 끓여드릴게요. 불레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었습니다. 불레는 바쁘게 국밥을 끓이고 서빙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군요. 정말 맛있네요. 재벌 딸이어도 음식 솜씨는 변하지 않는군요. 이런 분이 진짜 대단한 거죠. 돈 많아도 자기 일 계속 하시는 게.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불레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 회장 부인이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고급 정장 차림으로 들어오는 모습에 손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니, 왜 오셨어요? 내 딸이 하는 국밥 맛 좀 보러 왔지. 김 회장 부인은 평범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손님들은 재벌 회장 부인이 국밥집에 앉아 있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네, 곧 갖다 드릴게요. 불레는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정성스럽게 국밥을 끓였습니다. 김 회장 부인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김 회장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끓여준 국밥의 맛이 그렇게 감동적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게 자랑스러워서. 김 회장 부인의 말에 국밥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도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김 회장 부인은 가끔씩 국밥집에 와서 국밥을 먹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모녀 사이의 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연도 국밥집에 나타났습니다. 불레는 긴장했지만 도연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누나, 국밥 한 그릇 주세요. 도연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누나라는 호칭이 어색하지만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앉으세요. 곧 갖다 드릴게요. 불레는 도연을 위해 국밥을 끓였습니다. 도연은 국밥을 받아들고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맛있어요. 도연의 솔직한 감상에 불레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생의 인정을 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누나, 그동안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죠.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불레는 놀랐습니다. 괜찮아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으니까 그럴 만했어요. 누나가 재산에 관심 없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도연의 진심 어린 사과에 불레는 감동받았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불레는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과 가족의 인정을 받으며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레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지가 자신을 진짜 가족에게 인도해준 고마운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반지야, 고마워. 나를 가족에게 데려다줘서. 불레는 반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불레의 손가락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홍불레든 김은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국밥집 간판에는 여전히 홍불레 국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불레는 이름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50년간 홍불레로 살아온 삶도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증명해 준 건 이 국밥이야. 재벌의 성이 아니라. 불레는 국밥 한 그릇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국밥처럼 불레의 인생도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삶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국밥으로 버텨온 그녀의 삶, 결국 반지가 밝혀낸 건 재벌가의 딸이라는 신분이 아니라 그녀가 걸어온 세월의 값진 무게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 하나가 또 다른 드라마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